한국 주식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같은 실적을 내도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낮은 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은요? 세계 2위입니다. 190개 나라를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보다 높고 영국보다 높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대한민국인데 기업 가치는 할인받고 국민 가치는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의심받는 나라가 전 세계 공항에선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2026년 1월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한국인 A씨가 여권을 찍고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3초 걸렸어요. 오늘 저녁 상하이에서 미팅이 있거든요. 같은 시각 뉴델리 공항입니다. 인도인 B씨는 중국 비자를 받으려고 2주를 기다렸습니다. 서류를 20장 넘게 준비했고 대사관 인터뷰도 봤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회사 직원이에요. 같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A씨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고 B씨는 아직 비행기도 못 탔습니다. 22만 원. 한국인이 미국 출장 갈 때 안 내도 되는 돈입니다. 13만 원. 유럽 출장 때 절약하는 비용이에요. 2주에서 4주. 약한 여권을 가진 나라 사람들이 비자 받으려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한국인은요? 당일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 작은 수첩 하나가 한국 기업들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보이지 않는 이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권 하나가 어떻게 이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여권이 어떻게 세계 2위까지 올라갔는지. 둘째, 이 여권 파워가 비즈니스에서 어떤 숨은 돈을 벌어주는지. 셋째, 2026년 중국의 무비자 연장과 유럽의 새로운 디지털 국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권이라는 게 그냥 해외여행 갈 때 쓰는 신분증 아니냐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녹색 수첩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50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결정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 파워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국경 통제관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보증서예요. 이걸 쉽게 비유해 볼까요?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 여권은 하이패스입니다.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슝 하고 지나가요.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약한 여권은 현금 정산소예요. 매번 차를 세우고 창문 열고 돈 내고 영수증 받고 차단기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번, 두 번이야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출장을 1년에 10번, 20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이패스 쓰는 사람은 그 시간에 미팅을 더 잡고 계약을 더 따내고 있는 겁니다. 현금 정산하는 사람은 아직 톨게이트에서 줄 서 있고요. 이게 바로 여권 파워의 본질입니다. 국경이라는 톨게이트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저렴하게 통과할 수 있느냐. 이 속도의 격차가 모이고 모이면 엄청난 경제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여권이 정확히 어느 정도 위치인지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권 순위가 있습니다. 헨리 여권지수라고 해요. 국제항공운송협회. 그러니까 전 세계 항공사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99개 나라 여권의 파워를 측정합니다. 2026년 최신 데이터를 보면요. 1위는 싱가포르입니다. 192개에서 193개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 2위가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188개에서 190개 나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미국은요. 파리에서 10위권입니다. 180개에서 184개국 정도예요.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1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세계 국경 통제관들이 한국인을 미국인보다 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인이 입국하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고 현지에서 돈을 많이 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반대로 인도 여권은 어떨까요? 80위권입니다. 55개에서 58개 나라밖에 못 가요. 인도는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에요.
GDP가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여권 파워는 한국의 3분의 1도 안 돼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다고 여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불법 체류율이 얼마나 되는지, 범죄율은 어떤지, 이런 게 수십 년간 쌓여서 여권 파워가 결정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 신뢰를 50년 넘게 쌓아왔어요.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인이 미국 가려면 대사관에서 인터뷰 보고 통장 잔고 증명하고 별의별 서류를 다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에스타라는 온라인 신청서 하나면 끝이에요. 21달러. 하나로 3만 원도 안 되는 돈 내고 몇 분 만에 승인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한국 여권 세계 2위. 190개국 무비자 접근. 이건 그냥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50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신뢰의 총합이에요. 그리고 이 신뢰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권 파워가 비즈니스에서 정확히 얼마의 돈을 벌어주는 걸까요? 경제학에서 시간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임 텍스, 타임 텍스라고 해요. 뭔가를 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시간을 세금처럼 계산하는 거죠. 약한 여권을 가진 나라의 기업인들은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이 시간세를 엄청나게 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떼고, 은행 잔고 증명서 발급받고, 초청장 공증받고, 대사관 인터뷰 예약하고, 면접 보러 가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 과정에 최소 2주에서 길면 2달이 걸려요. 구체적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미국 비자 수수료가 185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25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행료, 교통비, 서류 발급 비용까지 더하면 3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뷰 대기 시간이 보통 2주에서 길면 몇 달이에요. 한국인은요? 이스타 21달러, 약 3만 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부분 즉시, 늦어도 72시간 안에 승인됩니다. 비용 차이만 22만 원 이상이에요. 유럽은 어떨까요? 쉔겐 비자 수수료가 80유로에서 90유로입니다. 대행료까지 포함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요. 처리 시간은 15일에서 45일. 한국인은요? 2026년부터 ETIS라는 전자승인이 필요해지긴 하지만 비용이 7유로예요. 하나로 10,000원 정도. 승인도 대부분 몇 분에서 며칠 안에 나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방문 비자가 115파운드, 약 20만 원입니다. 처리 시간 3주 이상. 한국인은 ETA 10파운드에서 16파운드. 하나로 2만 원 정도면 3일 안에 끝나요. 이 숫자들을 보면 한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한국 기업은 직원 1인당, 출장 1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을 절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2주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2주면 경쟁사가 계약을 따가고 시장 상황이 바뀌고 기회가 증발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요한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 회사 김대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항공권 예약하고 ETIAS 온라인 신청하고 내일 비행기 타면 됩니다. 베트남 회사 응우엔 씨는요? 쉔겐 비자 신청부터 해야 해요. 서류 준비하고 대사관 예약 잡고 인터뷰 보고 결과 기다리고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능력, 같은 회사, 같은 기회예요. 그런데 여권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은 기회를 잡고 한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건 기회비용이라는 건데요. 직접 눈에 보이는 비용이 아니라 놓친 기회의 가치를 말합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갑자기 설비가 고장났다고 해볼게요. 한국 엔지니어는 여권 들고 바로 비행기 타면 됩니다. 2026년, 지금 중국은 한국인 무비자거든요. 내일 현장에 도착해서 수리하면 공장은 이틀만 멈춥니다. 그런데 비자가 필요한 나라 엔지니어는요, 비자 받는 데만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공장이 멈춰 있으면 손해가 얼마일까요? 하루에 수억 원씩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기업 전체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 현대, SK,
LG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전 세계에 수출하고 해외 공장 운영하고 글로벌 파트너와 협업하는 모든 기업이 이 여권 파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여권이 기업들에게 연간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준다고 추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보조금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간세 절감 효과였고요.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볼게요. 바로 인재 채용의 관점입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아시아에서 인재를 뽑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실력의 한국인과 인도인이 있어요. 누구를 뽑는 게 회사에 유리할까요? 한국인을 뽑으면요. 이 사람을 미국 본사에 보낼 때, 유럽 지사에 파견할 때, 전 세계 프로젝트 현장에 투입할 때 비자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급하게 내일 출장 가라고 해도 갈 수 있어요. 인도인을 뽑으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매번 비자 스폰서십을 해줘야 합니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행정 처리도 복잡해. 급한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싶어도 비자가 안 나오면 못 보냅니다. 이건 한국 청년들이 글로벌 취업 시장에서 갖는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에요. 이력서에는 안 쓰지만 채용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글로벌 기동성이 높다는 걸요.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실력이라면 여권 파워가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한국 여권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비용 절감, 비자 수수료, 대행료, 서류 발급 비용 등에서 출장 1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아낍니다. 둘째, 시간 절감, 2주에서 4주의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이 시간은 금보다 비쌉니다. 셋째, 인재 경쟁력,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인을 채용할 때 추가 인센티브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국 기업들에게 연간 수천억 원의 숨은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은 한국 여권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해예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거든요. 하나는 엄청난 기회고 하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먼저 기회부터 볼게요. 바로 중국의 무비자 연장입니다. 중국 정부가 2024년 말부터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이걸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드 사태. 2017년에 한국이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엄청나게 보복했잖아요. 한류 금지령, 중국 관광객 한국 방문 금지, 롯데마트 영업 정지,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인은 비자 없이 중국에 갈 수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 비자 받으려면 비자센터 방문하고 지문 등록하고 초청장 기다리고 최소 4일에서 일주일은 걸렸거든요. 지금은 여권 하나 들고 공항 가면 됩니다. 왜 중국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절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프랑스, 독일 같은 주요 경제 파트너국의 문턱을 낮춘 겁니다. 이게 한국 기업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혁명적인 편의성이에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20%가 넘습니다. 우리 수출의 5분의 1이 중국으로 가요. 중국에 공장 있는 한국 기업도 수천 개고요. 이 기업들의 엔지니어, 영업 담당자, 경영진이 이제 비자 걱정 없이 중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상하이 미팅? 내일 가면 돼요. 선전 공장 점검? 이번 주에 다녀오면 됩니다. 이런 기동성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건 상호주의가 아닙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예요. 중국인이 한국 오려면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은 무비자로 중국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 정부가 한국 여권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인들이 와서 투자하고 돈 쓰고 사업하는 게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바로 디지털 국경의 등장입니다. 유럽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하반기부터
유럽 쉥겐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이티아스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이게 비자냐고요? 아니에요. 전자여행 허가입니다. 영어로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줄여서 ETIS예요. ETIS는 뭐냐면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7유로를 내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대부분 몇 분에서 며칠 안에 승인되고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해요. 비자랑 뭐가 다르냐고요? 대사관 안 가도 돼요. 인터뷰 없어요. 서류 제출 없어요.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신청하면 끝입니다. 여전히 아주 낮은 문턱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TA라는 전자여행 허가를 도입했어요. 비용은 10파운드에서 16파운드. 하나로 2만 원 정도. 처리 시간 3일 이내. 그러면 이게 왜 도전이냐고요? 항공 여권의 힘이 약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인터뷰 면제, 복잡한 서류 면제라는 특권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완전 무료, 완전 자유는 아니게 된 거예요. 이걸 다시 고속도로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는 항공 여권이 완전 무료, 하이패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이패스는 하이패스인데 통행료를 조금 내야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현금 정산소에서 20만 원 내고 30분씩 기다리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전히 훨씬 낫죠.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 공짜는 아닌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테러, 불법 이민, 전염병, 이런 이슈들 때문에 선진국들이 국경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지 미리 파악하고 싶은 거죠. 한국인이 위험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무비자 입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미국인도, 일본인도, 호주인도 다 ETIS 받아야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6년 한국 여권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활짝 열렸어요. 무비자로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유럽과 영국에는 작은 디지털 문턱이 생겼어요. 비자는 아니지만 전자 승인은 받아야 해. 전체적으로 보면요, 항공 여권은 여전히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중국 무비자라는 엄청난 혜택이 추가됐고 유럽의 ETIS는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워요. 하지만 완전히 장벽 없는 세상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설 기억하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코리아 프리미엄. 한국 주식은 저평가되는데 한국 여권은 최고 대접을 받는다. 이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코리아 프리미엄, 여권 파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전 세계 정부들이 한국인 개개인을 신뢰합니다. 왜요? 데이터가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의 불법 체류율이 낮아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낮고요. 반면에 관광 가면 돈은 많이 씁니다. 매너도 좋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 1980년대 민주화, 1990년대 OECD 가입, 2000년대 IT 강국, 2010년대 한류의 전 세계 확산, 50년간의 성취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여권 파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요, 왜 한국 주식은 저평가될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들은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걱정합니다. 대주주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소액주주 권리가 약하다고 봐요. 배당도 인색하고요. 그리고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실적을 내도 미국 기업, 일본 기업보다 낮은 주가를 받는 겁니다.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수두룩해요.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국의 국격은 비대칭적이에요. 국민 개개인의 신뢰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권이 강해요. 하지만 기업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주식이 저평가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이 둘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거래처를 만나고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시장을 알리잖아요. 이런 활동이 결국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요. 간접적인 투자 설명회, IR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여권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교류,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신뢰. 이게 쌓이면 결국
한국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에요. 하지만 여권 파워가 그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짚어볼게요. 국뽕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권 파워는 영원 불멸의 권리가 아닙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조건부 특권이에요. 첫 번째 리스크는 외교적 취약성입니다. 아까 중국 무비자 이야기했죠? 이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한시적 조치입니다. 만약 한중 관계가 다시 나빠지면요. 사드 때처럼 정치적 갈등이 생기면요. 이 혜택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여권 파워는 철저히 외교 관계의 산물이에요. 정치적 결정 하나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글로벌 이민 통제 강화예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반이민 정서가 퍼지고 있어요. ETIAS, ETA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지금은 한국이 안전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요. 테러가 터지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불법체류 이슈가 생기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선진국들은 언제든 무비자 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 조금 역설적인 건데요. 두뇌 유출입니다. 너무 강력한 여건은 인재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한국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기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요. 능력 있는 인재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갈 수 있어요. 강력한 여건이 비상구 역할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개인에게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파워는 양날의 검이에요. 잘 활용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여권 파워는 신용카드 한도 같은 거예요. 한도가 높으면 좋죠. 필요할 때 큰 금액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막 쓰면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한국 여권은 지금 신용 한도가 아주 높아요. 세계 2위니까요. 이걸 현명하게 활용해야 해요.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데 쓰고 글로벌 경험을 쌓는 데 쓰고 동시에 이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품위 있게 행동하고 법을 지키고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죠. 시계를 한번 과거로 돌려볼게요.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여권 파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1990년대 일본 여권은 단연 세계 1위였어요.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었죠. 일본 경제가 세계 2위였고 일본인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관광객으로 대접받았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어요. 경제 성장, 민주화, 한류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 여권 파워가 급상승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어요. 영국 여권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한때 여권 파워 최상위권이었어요. EU 회원국이었으니까요. 유럽 전역을 완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 그런데 2020년 브렉시트 이후에요. EU 자유이동권을 잃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강력한 여권이에요. 하지만 예전만 못해진 건 사실이죠. 정치적 결정 하나가 여권 파워를 바꾼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는 교훈이죠. 미국은 더 극적인 사례예요. 10년 전만 해도 미국 여권이 세계 1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8위에서 10위권입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미국이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너희 나라가 미국인한테 비자 요구하면 우리도 너희한테 비자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무비자 협정이 줄어든 거예요. 보안 강화 정책도 영향을 미쳤고요. 결과적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여권 파워는 유지 관리가 필요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한번 쌓았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외교 관계를 잘 관리하고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여권 파워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 여권은 세계 공동 2위입니다. 190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이건 50년간 쌓아온 국가 신뢰의 결정체예요. 둘째, 이 여권 파워가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비자 비용 절감, 시간 절감, 인재 경쟁력 합치면
연간 수천억 원의 숨은 이득이에요. 셋째,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중국 무비자라는 기회가 열렸고 유럽 이티아스라는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넷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역설이 있습니다. 주식은 저평가, 여권은 프리미엄. 이 불균형을 인식하고 활용해야 해요. 다섯째, 리스크도 있습니다. 외교적 취약성, 보안 강화 추세, 두뇌 유출 가능성, 여권 파워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먼저 개인 차원입니다. 하나, 여권의 가치를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에 들린 그 녹색 수첩은 그냥 신분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50년간 쌓아온 신뢰의 증명서예요. 전 세계 어디든 가장 빠르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프리패스고요. 둘, 이 특권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해외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 감각 이런 걸 쌓는데 여권 파워를 활용하세요. 한국인이라서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셋, 품위를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여권 파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외에서 법을 지키고 매너 있게 행동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면 그게 다 다음 세대의 여권 파워가 됩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제안 드릴 게 있어요. 하나, 여권 파워를 경쟁 우위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해외 시장 개척할 때, 글로벌 파트너십 맺을 때, 급한 프로젝트 처리할 때 한국 여권의 기동성은 경쟁사 대비 확실한 장점이에요. 둘, 한국 인재의 가치를 재인식하시면 좋겠어요. 해외 채용이나 파견 고려할 때 한국 직원들의 여권 파워는 숨은 자산이에요. 비자 스폰서십 비용 없이 전 세계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거든요. 셋,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중국 무비자는 2026년 말까지입니다. 연장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특정 국가에 대한 비즈니스 의존도가 높다면 비자 정책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도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한국 여권의 파워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쌓아온 결과예요. 50년간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무형의 유산이죠. 이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세대는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이걸 잘 활용해서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이걸 잘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당신의 손에 들린 그 녹색 수첩, 그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전 세계 190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예요. 미국보다, 영국보다, 중국보다 더 많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50년간 쌓아올린 가장 값진 경제적 유산이에요. 잘 쓰시고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여권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서 여권 파워를 실감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주식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같은 실적을 내도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낮은 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은요? 세계 2위입니다. 190개 나라를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보다 높고 영국보다 높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대한민국인데 기업 가치는 할인받고 국민 가치는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의심받는 나라가 전 세계 공항에선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2026년 1월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한국인 A씨가 여권을 찍고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3초 걸렸어요. 오늘 저녁 상하이에서 미팅이 있거든요. 같은 시각 뉴델리 공항입니다. 인도인 B씨는 중국 비자를 받으려고 2주를 기다렸습니다. 서류를 20장 넘게 준비했고 대사관 인터뷰도 봤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회사 직원이에요. 같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A씨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고 B씨는 아직 비행기도 못 탔습니다. 22만 원. 한국인이 미국 출장 갈 때 안 내도 되는 돈입니다. 13만 원. 유럽 출장 때 절약하는 비용이에요. 2주에서 4주. 약한 여권을 가진 나라 사람들이
비자 받으려고 기다리는 시간이죠. 한국인은요? 당일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 작은 수첩 하나가 한국 기업들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보이지 않는 이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권 하나가 어떻게 이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여권이 어떻게 세계 2위까지 올라갔는지. 둘째, 이 여권 파워가 비즈니스에서 어떤 숨은 돈을 벌어주는지. 셋째, 2026년 중국의 무비자 연장과 유럽의 새로운 디지털 국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권이라는 게 그냥 해외여행 갈 때 쓰는 신분증 아니냐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녹색 수첩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50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결정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 파워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국경 통제관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보증서예요. 이걸 쉽게 비유해 볼까요?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 여권은 하이패스입니다.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슝 하고 지나가요.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약한 여권은 현금 정산소예요. 매번 차를 세우고 창문 열고 돈 내고 영수증 받고 차단기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번, 두 번이야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출장을 1년에 10번, 20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이패스 쓰는 사람은 그 시간에 미팅을 더 잡고 계약을 더 따내고 있는 겁니다. 현금 정산하는 사람은 아직 톨게이트에서 줄 서 있고요. 이게 바로 여권 파워의 본질입니다. 국경이라는 톨게이트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저렴하게 통과할 수 있느냐. 이 속도의 격차가 모이고 모이면 엄청난 경제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여권이 정확히 어느 정도 위치인지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권 순위가 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라고 해요. 국제항공운송협회. 그러니까 전 세계 항공사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99개 나라 여권의 파워를 측정합니다. 2026년 최신 데이터를 보면요. 1위는 싱가포르입니다. 192개에서 193개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 2위가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188개에서 190개 나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미국은요, 파리에서 10위권입니다. 180개에서 184개국 정도예요.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1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세계 국경 통제관들이 한국인을 미국인보다 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인이 입국하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고 현지에서 돈을 많이 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반대로 인도 여권은 어떨까요? 80위권입니다. 55개에서 58개 나라밖에 못 가요. 인도는 세계 5위 경제대국이에요. GDP가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여권 파워는 한국의 3분의 1도 안 돼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다고 여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불법 체류율이 얼마나 되는지, 범죄율은 어떤지, 이런 게 수십 년간 쌓여서 여권 파워가 결정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 신뢰를 50년 넘게 쌓아왔어요.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인이 미국 가려면 대사관에서 인터뷰 보고 통장 잔고 증명하고 별의별 서류를 다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에스타라는 온라인 신청서 하나면 끝이에요. 21달러. 하나로 3만 원도 안 되는 돈 내고 몇 분 만에 승인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한국 여권 세계 2위. 190개국 무비자 접근. 이건 그냥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50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신뢰의 총합이에요. 그리고 이 신뢰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권 파워가 비즈니스에서 정확히 얼마의 돈을 벌어주는 걸까요? 경제학에서 시간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임 텍스, 타임 텍스라고 해요. 뭔가를 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시간을
세금처럼 계산하는 거죠. 약한 여권을 가진 나라의 기업인들은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이 시간세를 엄청나게 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떼고, 은행 잔고 증명서 발급받고, 초청장 공증받고, 대사관 인터뷰 예약하고, 면접 보러 가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 과정에 최소 2주에서 길면 2달이 걸려요. 구체적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미국 비자 수수료가 185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25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행료, 교통비, 서류 발급 비용까지 더하면 3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뷰 대기 시간이 보통 2주에서 길면 몇 달이에요. 한국인은요, 이스타 21달러, 약 3만 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부분 즉시, 늦어도 72시간 안에 승인됩니다. 비용 차이만 22만 원 이상이에요. 유럽은 어떨까요? 쉔겐 비자 수수료가 80유로에서 90유로입니다. 대행료까지 포함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요. 처리 시간은 15일에서 45일. 한국인은요? 2026년부터 ETIS라는 전자승인이 필요해지긴 하지만 비용이 7유로예요. 하나로 10,000원 정도. 승인도 대부분 몇 분에서 며칠 안에 나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방문 비자가 115파운드, 약 20만 원입니다. 처리 시간 3주 이상. 한국인은 ETA 10파운드에서 16파운드. 하나로 2만 원 정도면 3일 안에 끝나요. 이 숫자들을 보면 한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한국 기업은 직원 1인당, 출장 1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을 절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2주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2주면 경쟁사가 계약을 따가고 시장 상황이 바뀌고 기회가 증발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요한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 회사 김대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항공권 예약하고 ETIAS 온라인 신청하고 내일 비행기 타면 됩니다. 베트남 회사 응우엔 씨는요? 쉔겐 비자 신청부터 해야 해요. 서류 준비하고 대사관 예약 잡고 인터뷰 보고 결과 기다리고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능력, 같은 회사, 같은 기회예요. 그런데 여건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은 기회를 잡고 한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건 기회 비용이라는 건데요. 직접 눈에 보이는 비용이 아니라 놓친 기회의 가치를 말합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갑자기 설비가 고장났다고 해볼게요. 한국 엔지니어는 여권 들고 바로 비행기 타면 됩니다. 2026년, 지금 중국은 한국인 무비자거든요. 내일 현장에 도착해서 수리하면 공장은 이틀만 멈춥니다. 그런데 비자가 필요한 나라 엔지니어는요, 비자 받는 데만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공장이 멈춰 있으면 손해가 얼마일까요? 하루에 수억 원씩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기업 전체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 현대, SK, LG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전 세계에 수출하고 해외 공장 운영하고 글로벌 파트너와 협업하는 모든 기업이 이 여권 파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여권이 기업들에게 연간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준다고 추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보조금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간세 절감 효과였고요.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볼게요. 바로 인재 채용의 관점입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아시아에서 인재를 뽑는다고 합니다. 비슷한 실력의 한국인과 인도인이 있어요. 누구를 뽑는 게 회사에 유리할까요? 한국인을 뽑으면요, 이 사람을 미국 본사에 보낼 때, 유럽 지사에 파견할 때, 전 세계 프로젝트 현장에 투입할 때 비자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급하게 내일 출장 가라고 해도 갈 수 있어요. 인도인을 뽑으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매번 비자 스폰서십을 해줘야 합니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행정 처리도 복잡해. 급한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싶어도 비자가 안 나오면 못 보냅니다. 이건 한국 청년들이 글로벌 취업 시장에서 갖는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에요. 이력서에는 안 쓰지만
채용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글로벌 기동성이 높다는 걸요.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실력이라면 여권 파워가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한국 여권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비용 절감, 비자 수수료, 대행료, 서류 발급 비용 등에서 출장 1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아낍니다. 둘째, 시간 절감, 2주에서 4주의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이 시간은 금보다 비쌉니다. 셋째, 인재 경쟁력,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인을 채용할 때 추가 인센티브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국 기업들에게 연간 수천억 원의 숨은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은 한국 여권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해예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거든요. 하나는 엄청난 기회고 하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먼저 기회부터 볼게요. 바로 중국의 무비자 연장입니다. 중국 정부가 2024년 말부터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이걸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드 사태. 2017년에 한국이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엄청나게 보복했잖아요. 한류 금지령, 중국 관광객 한국 방문 금지, 롯데마트 영업 정지,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인은 비자 없이 중국에 갈 수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 비자 받으려면 비자센터 방문하고 지문 등록하고 초청장 기다리고 최소 4일에서 일주일은 걸렸거든요. 지금은 여권 하나 들고 공항 가면 됩니다. 왜 중국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절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프랑스, 독일 같은 주요 경제 파트너국의 문턱을 낮춘 겁니다. 이게 한국 기업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혁명적인 편의성이에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20%가 넘습니다. 우리 수출의 5분의 1이 중국으로 가요. 중국에 공장 있는 한국 기업도 수천 개고요. 이 기업들의 엔지니어, 영업 담당자, 경영진이 이제 비자 걱정 없이 중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상하이 미팅? 내일 가면 돼요. 선전 공장 점검? 이번 주에 다녀오면 됩니다. 이런 기동성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이건 상호주의가 아닙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예요. 중국인이 한국 오려면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은 무비자로 중국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 정부가 한국 여권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인들이 와서 투자하고 돈 쓰고 사업하는 게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바로 디지털 국경의 등장입니다. 유럽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하반기부터 유럽 쉥겐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이티아스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이게 비자냐고요? 아니에요. 전자여행 허가입니다. 영어로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줄여서 ETIS예요. ETIS는 뭐냐면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7유로를 내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대부분 몇 분에서 며칠 안에 승인되고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해요. 비자랑 뭐가 다르냐고요? 대사관 안 가도 돼요. 인터뷰 없어요. 서류 제출 없어요.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신청하면 끝입니다. 여전히 아주 낮은 문턱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TA라는 전자여행 허가를 도입했어요. 비용은 10파운드에서 16파운드. 하나로 2만 원 정도. 처리시간 3일 이내. 그러면 이게 왜 도전이냐고요? 항공 여권의 힘이 약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인터뷰 면제, 복잡한 서류 면제라는 특권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완전 무료, 완전 자유는 아니게 된 거예요. 이걸 다시 고속도로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는 한국 여권이 완전 무료, 하이패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이패스는 하이패스인데 통행료를 조금 내야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현금 정산소에서 20만 원 내고 30분씩 기다리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전히 훨씬 낫죠.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 공짜는 아닌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테러, 불법 이민, 전염병 이런 이슈들 때문에 선진국들이 국경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지 미리 파악하고 싶은 거죠. 한국인이 위험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무비자 입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미국인도, 일본인도, 호주인도 다 ETIAS 받아야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26년 한국 여권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활짝 열렸어요. 무비자로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유럽과 영국에는 작은 디지털 문턱이 생겼어요. 비자는 아니지만 전자승인은 받아야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한국 여권은 여전히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중국 무비자라는 엄청난 혜택이 추가됐고 유럽의 ETIAS는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워요. 하지만 완전히 장벽 없는 세상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설 기억하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코리아 프리미엄. 한국 주식은 저평가되는데 한국 여권은 최고 대접을 받는다. 이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코리아 프리미엄. 여권 파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전 세계 정부들이 한국인 개개인을 신뢰합니다. 왜요? 데이터가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의 불법 체류율이 낮아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낮고요. 반면에 관광 가면 돈은 많이 씁니다. 매너도 좋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 1980년대 민주화, 1990년대 OECD 가입, 2000년대 IT 강국, 2010년대 한류의 전 세계 확산, 50년간의 성취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여권 파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요? 왜 한국 주식은 저평가될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들은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걱정합니다. 대주주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소액주주 권리가 약하다고 봐요. 배당도 인색하고요. 그리고 남북 군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실적을 내도 미국 기업, 일본 기업보다 낮은 주가를 받는 겁니다.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수두룩해요.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국의 국격은 비대칭적이에요. 국민 개개인의 신뢰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권이 강해요. 하지만 기업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주식이 저평가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이 둘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거래처를 만나고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시장을 알리잖아요. 이런 활동이 결국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요. 간접적인 투자 설명회, IR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여권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교류,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신뢰. 이게 쌓이면 결국 한국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에요. 하지만 여권 파워가 그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짚어볼게요. 곡봉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권 파워는 영원 불멸의 권리가 아닙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조건부 특권이에요. 첫 번째 리스크는 외교적 취약성입니다. 아까 중국 무비자 이야기했죠? 이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한시적 조치입니다. 만약 한중 관계가 다시 나빠지면요. 사드 때처럼 정치적 갈등이 생기면요. 이 혜택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여권 파워는 철저히 외교 관계의 산물이에요. 정치적 결정 하나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글로벌 이민 통제 강화예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반이민 정서가 퍼지고 있어요. ETIAS, ETA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지금은 한국이 안전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요. 테러가 터지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불법 체류 이슈가 생기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선진국들은 언제든 무비자 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 조금 역설적인 건데요. 두뇌 유출입니다. 너무 강력한 여건은 인재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한국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기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요. 능력 있는 인재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갈 수 있어요. 강력한 여건이 비상구 역할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개인에게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파워는 양날의 검이에요. 잘 활용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여권 파워는 신용카드 한도 같은 거예요. 한도가 높으면 좋죠. 필요할 때 큰 금액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막 쓰면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한국 여권은 지금 신용 한도가 아주 높아요. 세계 2위니까요. 이걸 현명하게 활용해야 해요.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데 쓰고 글로벌 경험을 쌓는 데 쓰고 동시에 이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품위 있게 행동하고 법을 지키고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죠. 시계를 한번 과거로 돌려볼게요.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여권 파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1990년대 일본 여권은 단연 세계 1위였어요.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었죠. 일본 경제가 세계 2위였고 일본인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관광객으로 대접받았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어요. 경제 성장, 민주화, 한류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 여권 파워가 급상승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어요. 영국 여권 이야기입니다. 영국은 한때 여권 파워 최상위권이었어요. EU 회원국이었으니까요. 유럽 전역을 완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 그런데 2020년 브렉시트 이후에요. EU 자유이동권을 잃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강력한 여권이에요. 하지만 예전만 못해진 건 사실이죠. 정치적 결정 하나가 여권 파워를 바꾼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는 교훈이죠. 미국은 더 극적인 사례예요. 10년 전만 해도 미국 여권이 세계 1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8위에서 10위권입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미국이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너희 나라가 미국인한테 비자 요구하면 우리도 너희한테 비자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무비자 협정이 줄어든 거예요. 보안 강화 정책도 영향을 미쳤고요. 결과적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여권 파워는 유지 관리가 필요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한번 쌓았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외교 관계를 잘 관리하고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여권 파워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국 여권은 세계 공동 2위입니다. 190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이건 50년간 쌓아온 국가 신뢰의 결정체예요. 둘째, 이 여권 파워가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비자 비용 절감, 시간 절감, 인재 경쟁력 합치면 연간 수천억 원의 숨은 이득이에요. 셋째,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중국 무비자라는 기회가 열렸고 유럽 이티아스라는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넷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역설이 있습니다. 주식은 저평가, 여권은 프리미엄. 이 불균형을 인식하고 활용해야 해요. 다섯째, 리스크도 있습니다. 외교적 취약성, 보안 강화 추세, 두뇌 유출 가능성. 여권 파워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먼저 개인 차원입니다. 하나, 여권의 가치를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에 들린 그 녹색 수첩은 그냥 신분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50년간 쌓아온 신뢰의 증명서예요. 전 세계 어디든 가장 빠르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프리패스고요. 둘, 이 특권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해외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 감각 이런 걸 쌓는데 여권 파워를 활용하세요. 한국인이라서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셋, 품위를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여권 파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외에서 법을 지키고 매너 있게 행동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면 그게 다 다음 세대의 여권 파워가 됩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제안 드릴 게 있어요. 하나, 여권 파워를 경쟁 우위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해외 시장 개척할 때, 글로벌 파트너십 맺을 때, 급한 프로젝트 처리할 때, 한국 여권의 기동성은 경쟁사 대비 확실한 장점이에요. 둘, 한국 인재의 가치를 재인식하시면 좋겠어요. 해외 채용이나 파견 고려할 때 한국 직원들의 여권 파워는 숨은 자산이에요. 비자 스폰서십 비용 없이 전 세계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거든요. 셋,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중국 무비자는 2026년 말까지입니다. 연장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특정 국가에 대한 비즈니스 의존도가 높다면 비자 정책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도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한국 여권의 파워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쌓아온 결과예요. 50년간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무형의 유산이죠. 이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세대는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이걸 잘 활용해서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이걸 잘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당신의 손에 들린 그 녹색 수첩. 그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전 세계 190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예요. 미국보다, 영국보다, 중국보다 더 많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50년간 쌓아올린 가장 값진 경제적 유산이에요. 잘 쓰시고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여권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서 여권 파워를 실감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